하나, 둘, 셋. 아, 그래요? 아, 땡큐. 하나, 둘, 셋, 넷. 잘 나와요? 네? 아, 잘 나와. 땡큐. 자, 봅시다. 자, 바로 전체에서는 그 자유도라는 컨셉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은 그 자유도만큼 운동 에너지가 분산된다고 하는 그 이퀴파티션 프린시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재밌는 게 보통은 자유도 하나씩 어떤 하나씩 2분의 1 KT라고 하는 어떤 단위의 운동 에너지가 분산이 되는데 진동은 몇 개가 분산이 된다? 그것의 2배가 분산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걸 감안해서 이제 각 시스템마다 운동 에너지가 평균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첫 번째 모나토믹은 단원 기체 분자를 얘기한다고 했죠. 자, 이때 여기서 요 녀석의 전체 운동 방식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냥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얘는 뭐 누구하고 누가 고려되지 않았죠? 회전하고 진동이 고려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뭐만 있는 병진 운동만 있는 녀석이 바로 단원자 분자가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때 이것의 평균 운동 에너지, 자, 그건 어떻게 표현될 것이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K 바. 자, 그래서 K는 뭐 주죠? 키네틱, 운동 에너지를 키네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딴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짝대기 얹은 거는 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에너지여서 E라고 쓴 거예요. 입자 한 개의 에너지를 평균적으로 표현해 보자는 얘기죠. 그럼 얘는 어떻게? 여기에 있는 운동 자유도가 3인데 그 운동 자유도마다 2분의 1 kBT만큼 운동 에너지가 등 분배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이리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부터 세 번째 시스템 전체의 운동 에너지. 자,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NEK 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얘는 N이라고 쓴 게 이제 뭐겠어요? 여기서는 그 분자 전체 개수를 얘기합니다.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분자 N개가 있고 그게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가 이렇다면 전체 운동 에너지는 평균값에다가 머릿수로 곱해주면 전체 값이 나오죠. 자, 그럼 얘 고려해주면 어떻게 된다? 2분의 3 N KBT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공개식을 여기다 넣은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기억날란가 모르겠는데 우리 기체 할 때 이런 거 썼었거든요. 2분의 3 NRT 요거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알겠어요? 항상 여기에 있는 NK 이 부분을 항상 NR로 바꿀 수 있었죠. 자, KB라고 쓰면 무슨 상수? 볼트만 상수. R이라고 쓰면 기체 상수. 대문자에는 입자 개수, 소문자에는 몰수 하겠죠. 항상 NK는 NR로 항상 바꿔 쓸 수 있어요. 이거 뭐 예전에 많이 해봤으니까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그래서 뭐 힐륨이나 니온 같이 단원자 이상기체 분자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그 시스템 전체 운동 에너지를 2분의 3 NRT로 쓸 수 있어요. 알겠죠? 됐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이는 쓸 게 많네. 그럼 저쪽으로 갈게요. 자, 여기 준다. 준다. 가만히 있어. 잘 안 당기냐.
자, 두 번째는 바로 리니어 혹은 다이애토믹 분자. 뭐 예를 들어 뭐 수소기체 같은 거예요. 이렇게. 자, 우선 여기서 하나 살펴볼게. 이렇게 이제 분자의 운동 방식은 묘하게도 이렇게 됩니다. 온도 조건에 따라 움직임 역시 양자화되어 있습니다. 이 양자화라는 컨셉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매우 그 수학적인 노력을 하죠. 그래서 뭐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도 있는데 아직 여러분들이 배우진 않았거든요. 근데 말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뭐 파동 함수 혹은 여러분들이 1학년 배웠던 오비탈 이런 것도 뭐 양자와 관련된 수학적인 결론이죠. 근데 이 양자화라고 하는 게 의외로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의외로 아주 고전역학적 상황에서도 이 양자화라는 개념을 생각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가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물리학자들이 고전역학은 한계가 있고 모든 현상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양자역학이라는 체계를 도입해야 되겠다라는 영감을 받은 게 사실은 이 주제예요. 이 주제예요. 그리고 이 주제는 뭐 거창한 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아주 그냥 현상적인 것 때문이에요. 현상적인 것 때문에 양자화라는 생각을 최초로 하게 된 게 사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이 양자역학 하면 맨 처음에 배우는 게 뭐 플랑크의 양자가설 해갖고 뭐 흑체 복사 이런 거 배우거든요. 뭐 거기서 뭐 양자역학이 출발했다 이건데 사실은 아니에요. 진짜 양자역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사실은 물리학자들이 1800년대 말부터 해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물리학자들이 양자역학에 대한 존재를 이때부터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1. 저온 조건에서. 자, 여기서 저온이다, 뭐 고온이다 이런 말 쓸 건데요. 당연히 저온, 고온이라는 얘기는 절대적인 온도예요, 상대적인 온도예요. 자, 저온이다, 고온이다라는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어디까지나 상대적이에요. 이 말은 여기서 얘기하는 저온, 고온은 누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언급하고 있는 그 기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기체마다 다른데 그냥 가장 간단한 요 이원자 분자가 수소니까 얘를 통해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저온 조건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1. 회전과 진동이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현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온 조건에서는 회전과 진동이 어렵습니다. 현상적으로 혹은 실험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저온 조건에서는 온리 정진뿐. 자, 그럼 여기 줄게요. 자, 그렇다면 얘는 F. 자, 자유도죠. 자유도가 얘는 바로 여기다 쓰자. 그럼 얘는 F 자유도가 어떻게? 3. 그러면 전체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앞에 저 결과랑 뭐 크게 다르지 않고 완전 똑같습니다. 자, 전체 운동 에너지가 EK. 근데 전체 표현은 항상 그 머릿수에다가 평균값을 곱해 주시면 되죠. 그런데 이때 이 평균값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자유도가 3이고 또 하나당 평균적으로 2분의 1 KT니까 이만큼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쭉 계산하면 이게 2분의 3 NKT로 쓰거나 2분의 3 NRT로 쓰거나. 자,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 표현은 사실은 누구랑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네? 뭐겠죠? 똑같네. 자, 근데 저 수소기체의 경우는 바로 상온에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드디어 회전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온이라는 게 그냥 진짜로 그냥 25도 근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좀 낮으면 한 영하 1, 20도부터 진짜로 우리가 사는 한 뭐 20도, 30도 요 영역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저온에서는 회전이 어렵고요. 아주 고온에서는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된다? 회전이 시작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전체 자유도는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어요? 이 경우는 바로 3 더하기 2가 되겠죠. 3은 2는 뭐겠어요? 3 트랜슬레이셔널이고요. 2는 로테이셔널. 아까 선형이거나 이원자 분자는 회전 모드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계산을 하면 5.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뭘 계산해 볼까요? 여기 이거 전체 운동 에너지 EK. 자, 하지만 전체 값은 뭐 개념적으로 동일해요. 머릿수에다가 평균 값을 곱해요. 그런데 얘는 이 경우 어떻게 표현되느냐? 바로 5 곱하기 2분의 1 KT. 평균 값이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알겠죠? 바로 여기에 5가 어디? 요거. 그래서 이 수소 분자들끼리 막 다양한 복잡한 그 충돌을 통해서 그 모든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세 가지 진동과 이거 세 가지 병진 운동과 두 가지 회전 운동으로 똑같이 분배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각각의 모드들마다 요 정도. 그럼 전체 운동 에너지는 거기다가 입자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로록 계산을 하면 대략값이 어떻게 된다? 2분의 5 NRT.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고온에서 세 번째 고온에서 자, 이제 여기서는 드디어 어떻게 되느냐? 진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드디어 진동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자, 수소 기체 이제 얘를 이 수소 분자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다원자 분자는 좀 얘를 빼고 이게 수소 기체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요 전체 저 보시다시피 등분배 원리에 따른 자유도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여기에 써볼 수 있겠어요? 얼마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겠어요? 자, 우선 봅시다. 3. 3은 누구? 트랜슬레이션 아시겠죠? 그 다음 2. 2는 누구? 로테이셔널.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바이브레이셔널일 건데 이건 얼마 값이? 얼마? 얼마겠어요? 1. 1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여기 있어요? 저기에 있는 바이브레이셔널을 어떻게 계산하라고 했어요? 전체 입자 개수에서 바로 트랜슬레이셔널과 로테이셔널을 빼서 계산하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수소 분자니까 여기 있는 원자 개수가 지금 2죠. 여기서 이 n하고 요 n은 헷갈리지 마세요. 요 n은 분자 전체 개수고요. 여기는 분자를 이루는 구성하는 원자 개수고요. 수소 분자니까 n이 2잖아요. 그러면 3 곱하기 빼기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을 해주면 값이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지금 얘는 트랜슬레이셔널, 로테이셔널, 바이브레이셔널 이렇게 표기가 된 거다. 그러면 이때 짠짠짠짠 전체 운동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전체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자 머릿수에다가 평균값을 곱하면 되는데 이 자리를 어떻게 해준다? 이래야 된다고 했었죠? 기억나요? 자, 3, 2, 1이 각각 누구예요? 3, 2, 1인데 중요한 건 바이브레이셔널은 하나당 운동 에너지가 한 번 더 분산이 된다고 했죠? 뭐의 변화가 생기면서? 화결합력의 변화가 생기면서. 요거 명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명심해야 돼. 그래서 이걸 오로록 계산하면 이 경우는 2분의 7이 나온다. 2분의 7이 나온다. 무슨 말이죠? 이것을 명심해라. 그래서 요 부분 요거 계산하는 요거 테크닉 요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주의해야 돼. 주의가 아니고 주의. 이거 중요하다. 됐다. 됐죠? 했죠? 그죠? 좋아.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요 지금 나온 이 가 앞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양자와 어쩌고 저쩌고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양자와 어쩌고 저쩌고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그림이니까 잘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지울게요. 자, 그리고 지우고 자시고 간에 하여튼 이 결과들은 잠깐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 자, 처음에 저온 조건에서는 2분의 3 NRT. 약간 상온에서는 2분의 5, 고온 조건은 2분의 7. 아시겠죠? 요 숫자 잠깐만 기억하고요. 자, 그럼 여기 지운다. 자, 네 번째. 온도 영역에 따른 운동 방식의 변화.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개하려고 하는 그림이 아주 중요한 그림인데 교재에 있는 그림 12라고 있을 거예요. 교재에 그림 12라고 있을 건데 그 놈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요 Y축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n분의 1 요거를 지금 Y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n은 뭐겠어요? n은 몰수 하겠죠. 몰수.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실수마다 몰수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몰수가 뭐 다 다르다고 해버리면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일 몰수에 대해 생각을 해서 1몰당 그리고 운동 에너지를 뭐 온도에 대해서 미분한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운동 에너지 수식이 있는데 여기에는 누구하고 누구? 여기에는 몰수하고 온도를 나눠보자 이런 말 알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나눠보자. 그럼 뭐만 남냐 이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그게 결국 어떻게 되느냐? 바로 자, 이렇게 되면서 영역이 뭐 대강 그래. 대강 어디냐면 한 여기가 한 100. 자, x 온도예요, 온도. 그다음 여기가 한 1000켈빈 정도가 돼요. 그럼 100켈빈이 뭐 온도로 치자면은 한 뭐 영하 한 150도 정도 하겠죠? 뭐 150도, 뭐 120도, 뭐 170도 이 정도 하겠죠? 그럼 1000켈빈이니까 뭐 한 1000도씨 좀 1200도씨 뭐 1800 아니 뭐 알겠죠? 그게 꽤 고온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온도에 따라 이 비율이 어떻게 바뀌느냐? 짜자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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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숫자를 보여드린 거지만 숫자고 자시고 아니고 실험하면 사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실험을 하면.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각각의 값이 여기를 0 할 때 여기가 2분의 3r, 여기가 2분의 5r, 여기가 2분의 7r이에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대강 이렇게 됐다가 요렇게. 근데 정확하게는 이렇게 됩니다. 자, 저 그림의 의미가 뭐냐? 자, 여기 지금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비례상수들이 스텝을 하고 있죠. 한 스텝 한 스텝 올라가고 있죠. 자, 이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수업을 들었다면 바로 100켈빈 미만의 저온에서는 여기서 뭐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온리 병진 운동만 일어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5로 스텝업을 했다는 얘기는 드디어 여기서 뭐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바로 트랜슬레이셔널의 로테이션이 더해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2분의 7은 어떻게 된다? 트랜슬레이션의 로테이션의 바이브레이션까지 더해질 예정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온도에 따른 운동에너지 변화율이 보시다시피 2분의 3, 2분의 5, 2분의 7로 이렇게 단계별로 변화가 되는 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네. 자, 그럼 우선 여기서 첫 번째 왜 저온에서는 회전이 어려울까요? 왜 저온에서는 회전이 어려울까요? 자, 물론 지금 예로 든 수소 분자는 당연히 이상기체예요, 실제기체예요? 실제기체고 지금 이건 실제기체에 대한 실험 데이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상기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소 분자는 그 크기가 큰 분자겠어요, 작은 분자겠어요? 작기 때문에 크기를 무시한다라는 이상기체적인 상황으로 잘 들어맞는 분자라고요. 알겠죠? 그런데 아까 이런 식의 선형 분자 테이? 맞죠? 힘내주세요. 테이 기절하려고 그래요. 기절하면 안 돼, 알겠죠? 그래. 자, 보자. 자, 오늘 버터가 구주 1등. 버터가 빌보드 1위 또 구주째. 네. 네. 저 누구냐? 저기 누구냐? 예찬이 억울해서 어떻게? 예찬이 BTS 싫어하잖아요. 아니, 싫어한 게 아니라 BTS를 찬양하고 신으로 받아들이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알았어요. 자, 하여튼 자, 아까 선형 분자가 됐건 이원전 분자가 됐건 내가 이런 꼬챙이로 예로 들었잖아요. 근데 이 여러분 꼬챙이를 만약에 내가 꼬챙이를 회전시키고 싶다. 그러면 방법이 뭐예요? 꼬챙이를 회전시키고 싶다. 바로
충돌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충돌을 할 때 이렇게 무게 중심에서 비껴 때려야 된다고요. 자, 이런 회전은 아예 안 된다고 했죠. 이런 건 생각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가능한 회전이 이런 회전이거나 아니면 이런 회전이라고. 그럼 내가 얘를 회전시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무게 중심이 있다면 무게 중심이 비껴 때려야 될 거 아니야. 비껴 때려야 누군가 와서 충돌을 이렇게 돌 거란 말이지. 그런데 수소 분자는 이마저도 이 꼬챙이의 길이마저도 수소 분자는 넓어 좁아. 수소 분자는 이 길이마저도 굉장히 좁을 거 아니야. 왜? 수소 원자 자체가 너무 작으니까 수소 분자는 이 결합 길이가 0.57 옹스트롬밖에 안 돼요. 알겠어요? 작다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주 작다면 회전을 시키려고 할 때 비껴 때려야 되는데 무게 중심을 때리는 것과 비껴 때리는 게 이게 구분이 잘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거 자체가 작다면 엄청나게 구분이 안 된다고. 그래서 얘를 회전시키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무게 중심에서 비껴 맞을 때, 자 그럼 봐봐. 비껴 맞출수록 운동량 전달이 쉬워, 운동량 전달이 잘 안 돼. 비껴 맞을수록 운동량 전달이 잘 안 될 거 아니야. 그럼에도 얘를 회전시키려면 얘를 비껴 맞을 때 엄청나게 고운동 에너지로 스치고 지나가야 얘가 회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무게중심에서 벌어지면 약한 힘으로 때려봤자 꿈쩍도 안 해. 알겠어요? 왜냐면 운동량 전달이 거의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무게중심에서 비껴 때릴 때는 엄청나게 에너지로 와서 때려야 회전한다고. 그런데 저온 조건은 입자 자체가 속력이 빨라, 속력이 느려. 저온 조건은 속력이 느리기 때문에 비껴 때렸을 때 얘한테 운동량 전달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저온 조건에서는 맞아도 회전을 잘 안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저온 조건에서는 뭐냐면 병진 운동만 드디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온도가 올라가서 예를 들면 이제 이쯤이 진짜로 한 25도쯤 되는 거거든. 요쯤이. 그럼 요쯤 말고 한 진짜로 이 수소기체 같은 게 한 요쯤이 25도쯤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영역에서는 드디어 분자들이 충분한 운동 에너지를 갖고 비껴 때려도 충분한 운동량 전달이 되면서 얘가 돌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온도가 상승할 때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의 로테이션이 더해져서 나타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왜 이렇게 변화가 완만할까요? 예를 들어서 양자화돼 있다고 할 때 양자화된 대표적인 예가 수소의 선 스펙트럼 같은 거잖아요. 수소의 선 스펙트럼은 그 변화가 완만해요, 급격해요? 급격하죠. 뭔 말이냐면 스펙트럼이 나타나면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으면 아예 안 나타나잖아요. 있거나 없거나죠. 그럼 있거나 없거나는 변화율이 얼마야? 무한대잖아. 0하고 1 사이의 변화율은 무한대잖아. 그러니까 선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양자화돼 있다라고 할 때 있으면 그냥 있는 거고 없으면 아예 없는 거야. 그럼 뭐 없다가 있고 이런 건 변화율이 무한대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왜 그렇게 변화가 갑자기 델타 펑션처럼 변화가 팍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완만하게 변할까? 변화가 완만할까? 바로 입자가 많아서 그래요. 입자가 많으면 현재 온도가 100켈빈이라고 해도 이 온도라고 하는 게 평균 온도인 거지. 입자가 많으면 어떤 놈은 평균적으로 100켈빈이어도 어떤 놈은 150켈빈의 운동을 하고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놈은 50켈빈의 운동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더해서 평균적으로 100켈빈으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온도 자체가 인간이 느끼고 인간이 측정하는 온도 자체가 평균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평균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입자 개수가 무한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 자체가 사람 눈에는 완만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양자역학이 주로 적용되는 원자는 보통 원자 하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원자 하나의 뭐 예를 들면 온동 상태나 에너지 상태는 정말로 그냥 불규칙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 변화가 완전 불규칙적으로 있거나 없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얘는 입자가 한계가 있는 게 아니고 입자가 무한대가 있기 때문에 그 온도 분포 자체도 정해진 게 아니고 이게 절대적인 온도가 아니고
이 온도를 통해서 얘보다 좀 더 고온인 애도 섞여 있는 거고 저온인 애도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완만한 거라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제 얘가 트랜슬레이션의 로테이션을 거쳐서 드디어 어디에? 바이브레이션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끊어져 있죠.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기가 대략 2000도쯤 되거든요. 여기 2000도쯤 돼요. 그런데 여기서 왜 데이터가 끝나느냐? 바로 H2 분자가 해리가 됩니다. 결합 해리가 돼요. 수소 분자에 열 에너지를 2000도쯤 올려버리면 얘가 분자에서 원자로 쪼개져 버려요. 즉 원자에서 분자로 쪼개지면 결합 진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더 이상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2분의 7R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데이터가 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이제 사실은 진동 회전, 병진 회전 진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겠지만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고전 역학은 주로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 역학이에요? 고전 역학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역학이 이게 고전 역학이라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고전 역학적 측면에서는 이 온도 영역에서 입자의 움직임이 크게 변해요? 거의 일정해요? 거의 일정하죠. 그래서 뉴턴 시대에는 입자의 비열이, 물질의 비열이 일정하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열은 변하지 않는 고유한 성격이라고 한 게 고전 역학적 관점이죠. 그게 고전, 그러니까 그 뭐냐면 1800년대에는 특별한 냉장고나 특별한 뭐 고온 이게 좀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실험적으로.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험을 주로 했고 실제로 비열이 거의 변치 않는 것들을 사람들이 관찰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온도 변화에 따른 운동 어떤 방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리니어 다이애토믹 말고 일반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분석할 수 있겠어요? 그게 어렵지 않죠. 뭐냐면 뭐 관건이 진동 여기인데 만약에 이제 제가 그냥 선형이 아니고 그냥 아무렇게나 생긴 녀석이라고 하자. 그럼 이때 이 계산을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자 얘는 이제 뭐 굳이 3번 그래서 계산할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넌 리니어 폴리애토믹 몰리큘 이라고 하면 자 병진 회전 진동이 모두 다 나타나는 경우 자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우선 넌 리니어니까 회전 모드가 몇 개예요? 회전 모드가 3개죠. 3개죠. 그러면 이때 진동 모드가 어떻게 되겠어요? 3n 빼기 죠. 그럼 이 자리에다가 3n 빼기 6을 넣으면 된다고요. 당연히 이걸 다 더한 게 3n이겠지만 그러면 보시다시피 회전, 진동, 병진이 다 나타나는 넌 리니어 폴리아토믹 몰리큘에서 전체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다 똑같고 얘를 어떻게 3 더하기 3 더하기 3n 빼기 6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kBT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알겠죠? 이때 요 n하고 요 n하고 헷갈리면 안 되고 얘는 n 다시라고 합시다. 그냥 편의상 알겠죠? 그러면 이건 뭐고 이건 뭐야? 바로 얘는 분자 전체 개수고요. 요 놈은 분자 내 원자 개수고요. 여기에 있는 요 바이브레이션을 계산할 때 여기 2 곱해지는 거 알겠죠? 요거 잊으시면 안 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일반적인 기체 시스템의 경우 전체 운동 에너지를 표현하는 이 방식이 이러하다라는 거 이제 알 수 있겠죠? 요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다. 자, 쓰세요. 됐습니까? 됐죠? 태인아 지금 몇 시죠? 예? 오케이 오케이. 네. 자, 어서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준다. 자, 그 다음 해볼까? 왜? 뭐? 왜 그래? 응? 그래요? 예찬 뭐야? 승민이가 좀 어. 흥분했어요 오늘. 흥분이요? 뭐 말이야 흥분하게? 왜 흥분해? 승민이가 오늘 약간 나사가랑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보자. 그 다음 4.3. 자, 우선 첫 번째 이상기체는 핵반응, 화학반응 안 한다고 가정합시다. 알겠죠? 예. 왜냐면 이상기체는 특별한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있다고 합시다. 핵분열도 안 하고 핵융합도 안 하고 화학반응 아무것도 안 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분자 간 상호작용 있어요 없어요? 요것도 없죠. 상호작용을 영어로 인터랙션. 상호작용의 종류는 뭐하고 뭐? 인력하고 청력. 아시겠죠? 인력하고 청력. 그렇다면 그 인력 청력이 없는 경우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요? 인력 청력이 없다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요? 바로 위치 에너지가 없다. 알겠죠? 인력 청력이 에너지로 표현된 게 위치 에너지라고 했죠? 얘기는 반드시 기억해. 우리 저번 시험 보면죠. 그래서 인력 청력을 에너지로 표현하는 게 위치 에너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인력 청력이 없으면 뭐도 없다? 위치 에너지도 없다. 알겠죠?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위치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 EK, EP, E화학, E핵 뭐 이렇게 표현했었죠. 기억나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입자에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화학 에너지, 핵 에너지 뭐 이런 거 다 더한 게 내부 에너지라고 했었죠. 근데 이걸 지금 이상 기체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핵반응 안에 화학 반응도 안에 위치 에너지도 없어. 뭐 EK only라는 얘기예요. 래퍼 중에 EK가 있죠. 여기서 EK 좋아하는 래퍼가 있어요? 아 그래요? 여기 래퍼가 있냐고? 여기 래퍼 있어요? 진짜 야 스스로 래퍼라고 할 정도면 이게 좀 부심이 있는 건데. 좋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현민이는
그거 오늘 내가 외우라고 한 수식 있죠? 외우라고 한 거. 왜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DEB는 DQV, 그다음에 DHP는 DQP. 이거 있죠? 요거를 것들을 랩으로 한번 가사를 만들어서 다음 시간에 발표하는 걸로. 박수! 박수! 네. 이게 한번 실용적인 가사를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anyway.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자, 보세요.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돼? 이상기체에 적용이 되면 그게 바로 뭐라고요? 바로 운동 에너지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제 뭘 해볼 것이냐? 여기 줄게요. 에잇.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뭔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정적 몰비어를 표현해 보자. 자, 정적 몰비열이 이거였죠. 맞나요? 맞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내부 에너지는 변수가 누구하고 누구라고 했어요? 부피하고 온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시스템에서 내부 에너지는 그 대상의 온도하고 부피가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다가 조건을 걸어요. 뭐라고? 이상기체라고. 그럼 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그냥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차이를 자, 무슨 말이냐면 이상기체의 운동 에너지와 내부 에너지는 물론 어떻죠? 같네요. 알겠죠? 이상기체의 경우 운동 에너지와 내부 에너지는 같네요. 그 같은 운동 에너지와 내부 에너지는 오직 온도만의 함수죠. 온도만의 함수죠. 그걸 우리는 어디서 봤어요? 얘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됐었는데 2분의 3 nRT, 2분의 5 nRT 등등등등 이런 거 지금 봤었잖아요. 아까 막 이키파티션 어쩌고저쩌고 뭐 봤었잖아요. 보이세요? 보시다시피 운동 에너지가 진동, 회전, 뭐 병진 뭐 이건데 이게 뭐 자유 있고 자시고 뭐고 간에 변수가 뭐예요? 온도 뭐 보세요? 부피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지. 이거를 조금 이제 좀 해석을 좀 붙이자면 온도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움직임으로 관계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이상의 그 뭐냐면은 그 분자 운동론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왜 관련되는 수식 중에 RMS 스피드라고 있었는데 이런 수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야말로 이상기체의 움직임이라는 게 오직 그 변수가 누구라고요? 온도라고요. 그래서 기체의 움직임은 무조건 온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상기체는 뭐가 없어요? 인력이나 청력이 없죠. 그런데 인력과 청력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뭐예요? 인력과 청력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그게 바로 거리예요. 거리. 왜냐하면 거리가 멀면 인력 청력은 어떻게 돼요? 거리가 멀면 인력 청력은 어떻게 돼요? 작아지고, 거리가 가까우면 인력 청력은 같기 때문에 인력 청력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바로 뭐라고요? 무조건 거리예요. 그런 기체와 기체 사이의 거리가 인간의 시각으로는 뭐로 나타나겠어요? 기체 분자와 기체 분자 사이의 거리가 사람의 시각적 경험으로는 뭐로 드러나겠어요? 부피라고요. 기체 분자 사이 거리가 가까우면 부피가 작은 거로 보이고요. 기체 분자 사이 거리가 멀면 사람의 부피가 큰 것처럼 보인다고요. 즉 기체 분자 사이의 위치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바로 부피고요. 기체 분자 사이의 운동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바로 온도라고요. 그런데 이상기체는 인력 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부피가 크건 작건 내부 에너지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고. 그래서 이상기체는 부피가 변수가 아니고 온도만 변수가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상기체로 딱 걸어주면 여기서 편미분 표시가 없어지고 어떻게 돼? 해가지고 바로 이 내부 에너지가 오직 온도만의 함수니까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다. 이런 말.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표현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DE는 NCB DT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이상기체에 대해서 저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근데 여러분 아까 내가 외우라고 한 것 중에서요. 요런 수식이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봐요.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를 알겠어요? 얘는요. 일반적인 경우예요. 얘는 이상기체에 대해서예요. 둘의 차이를 알겠어요? 둘의 차이를 알겠어요? 일반적인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 내부 에너지가 누구의 함수라고 했어요? 부피와 온도의 함수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정적 과정이라는 조건이 걸려야 일반적인 경우 이 수식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이상기체는 이게 그냥 온도만의 함수잖아요. 변수 자체가 부피가 있어요, 없어요? 부피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수식은 가역이건 비가역이건 뭐 정적이건 부피가 변하건 등압이건 압력이 변하건 언제든 성립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기체에 대해서. 여기 부위가 있다 없다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알겠죠? 일반적인 경우는 내부 에너지가 부피에도 변수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부피가 고정된 상태에서만 이 수식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기체는 부피가 변수 자체로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always야. always. 알겠어요? 언제나 이상기체는 이거야. 얘는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돼. 이 수식은 잊어먹을 수가 없어. 이 수식을 잊어먹었다는 건 죽었다는 뜻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이 수식은 잊어먹을 수가 없어.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승훈이 알겠어요? 알겠죠? 그래.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알겠죠? 완전 중요하다. 그래서 잘 봐. 지금 묘하게도 이 CV라는 표시 때문에 이걸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CV가 있기 때문에 이거 부피가 일정할 때만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부피가 변해도 이상기체는 이거야. 알겠어요? 항상 이거야.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 알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이 운동 에너지가 이상기체의 경우 언제는 이렇게 됐었죠. 이게 뭐야? 뭐 단원자 이상기체, 이원자 이상기체인데 회전 운동만 고려할 때 뭐 단원자, 뭐 다원자 이상기체 등등등 있을 거 아니야. 그걸 한꺼번에 표현한 게 거기 보시면은 표 2를 보라 이런 말이야. 자, 이 표 2만 살짝 얘기하고 끝낼게요. 자, 표 2 봅시다. 표 2 봅시다. 자, 표 2에 보시면 뭐 상원에서 대략 수백 도씨 영역까지 이상기체의 정적 몰 비율 나오죠?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나온 정적 몰 비율이라는 게 그야말로 운동 에너지만 분석한 거란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럼 거기에 단원자 혹은 선형, 비선형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에 병진, 회전, 진동이 고려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단원자 혹은 선형, 비선형에 대해서 병진, 회전, 진동 방식을 구분해 놓은 거 아시겠죠? 그런데 사실 무슨 운동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죠? 무슨 운동은 거의 안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진동은 잘 안 나타난다고 했죠? 왜? 진동이 되려면 너무 고온이 필요한데 그렇게 돼버리면 분자 해리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기체들의 이 비열에는 주로 누구하고 누가 관여한다? 병진하고 회전만 주로 고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CV 정적 몰 비율을 보시면 단원자 같은 경우는 2분의 3R, 선형은 2분의 5R로 보통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때 그냥 연력학 문제를 풀려고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냥 단원자 이상기체예요. 그래서 단원자 이상기체라고 하면 그냥 CB가 2분의 3R 이렇게 해서 그냥 문제가 거의 풀리는 거죠. 어쩌다가 한 5% 정도의 문제가 기체가 지금 이원자 분자다, 뭐 O2 같은 거다 라고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만 2분의 5R로 하시면 돼. 2분의 7R 이런 거의 안 나와겠어요? 나올 수가 없어. 2분의 7R을 비율로 쓰려면 온도 조건이 1000도가 넘어야 되는데 그건 아예 존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건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보통 이상기체의 비율하면 뭐하고 뭐? 2분의 3R 아니 2분의 5R인 거야. 알겠죠? 입자 하나면 2분의 3. 그러면 이원자 분자면 2분의 5. 다원자는 또 안 나와. 또 잘 알겠어요? 그게 뭐냐면 뭐 개념적으로 개념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숫자만 바뀌는 거니까 이건 또 시험에 잘 안 내. 그러니까 이상기체의 비율이라고 하면 뭐 2분의 3 아니 2분의 5야. 알겠죠? 이것을 콕콕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